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지난주부터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크라이나 매체를 통해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 자국의 전후 복구를 위한 10가지의 주요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 부분이 우크라이나 매체로부터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정된 날짜는 좀 아니겠지만 이번 주에 뭐 포괄적인 어떤 보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번 주에 발표될 10가지 계획안은 뭐 국방이라든가 에너지, 경제, 금융, 문화 등의 포괄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이제 다소 좀 원론적인 것들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 규모라든가 지금 그 이전에 뭐 우크라이나 자국에서 추정했던 전체 어떤 재건 규모를 하나로 한 1,055조 원 규모로 좀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에 관련된 예산 비중을 통해서 향후의 어떤 투자 유치라든가 어떤 협력 방안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연합을 좀 주축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투자 컨퍼런스가 최근 좀 진행이 됐었고요. 여기서 뭐 한 500억 유로 한화 기준에서는 74조 원 규모의 투자 컨퍼런스가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럽 안에서에 대한 자금도 좀 모집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뭐 주요 국가인 뭐 폴란드와 이제 협력 관계를 좀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와도 지금 뭐 밀접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지금 MOU 같은 양해각서는 좀 많이 좀 체결이 됐지만 향후에 전체적인 어떤 이 재건 규모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당장 뭐 우크라이나가 1,0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좀 갖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아니고 이 부분에 관련된 일종의 어떤 인프라 투자 부분 반대급부적인 어떤 정책 부분들이 얼마만큼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좀 가시화가 좀 됐는데 당선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종전에 관련돼서 이 공언했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인수팀을 좀 주축으로 해서 특사 임명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외신 보도가 좀 있었고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내년도에는 평화적인 또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종전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피력했던 최근에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당장보다는 그래도 내년에 종전에 관련된 구상안들이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종전 이후에 전후복구라는 어떤 가시성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좀 구체화가 된다면 국내 기업, 특히나 뭐 이 건설주라든가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전후복구를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거리가 좀 굉장히 멀어요. 멀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수혜국은 폴란드입니다. 가까운 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의 어떤 상승폭들을 보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유럽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 체제에서 우리가 좀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있겠지만 맹목적으로 중소형 건설사가 모두 다 수혜로 작용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건설기계 업종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고 오히려 유럽향 그리고 북미향 공급 기조들을 좀 감안했을 때 건설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수혜 종목들에 대한 옥석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 그리고 건설기계 종목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어떤 수혜, 실질적인 어떤 수혜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궁금한 게 1,055조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될까? 사실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뭐 판매를 하든 계약을 맺든 할 수 있는 종목을 잘 찾아내지 않는다면 사실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종목을 잘 고르셔야 하고 공부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형 건설주들도 좀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설기계, 농기계 쪽은 실제로 좀 진출 가능성이 높은가 봐요? 전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파이냐, 그러니까 해외 비중이 얼마만큼 좀 높으냐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데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그만큼 수출에 대한 이 여력들 그리고 이제 판로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특히나 이 건설기계 업종들의 해외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HD 현대 건설기기라든가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중장비 판로가 좀 좋고 글로벌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어떤 중국향 건설기계 업종들이 좀 수혜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기술력이라든가 우리가 좀 동유럽 국가에 관련된 긴밀한 협조 체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중국보다는 그래도 한국의 반사 수혜 가능성들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여기서는 뭐 중장비 같은 것도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트럭 그다음에 뭐 펌프카라고 해서 뭐 콘크리트를 좀 타설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공법 관련주 뭐 지금 우리가 뭐 TBM이라고 해서 뭐 터널을 뚫는 장비라든가 아니면 뭐 이 골조 관련된 그러니까 토목공사 같은 어떤 기초공사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국내 경우에도 충분히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네. 다만 우리가 좀 맹목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지금 건설된 이력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이력들은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대형 건설주가 좀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연계되는 컨소시엄들을 향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단기적 기대감만 너무 좀 반영된 흐름들이 아닌가라는 차이가 좀 있었고 지금 뭐 미국의 경우에도 뭐 팔란티어 같은 종목이 지금 최근에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종전에 관련된 구상안을 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많은 군사 원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있어야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의 재건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권들은 미국에 집중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연계성. 그래서 저는 뭐 동유럽 비중보다는 미국향 어떤 매출 포지션들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해 보겠습니다.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일단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폴란드가 되겠지만 네. 어쨌든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을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향 매출이 있고 그쪽으로의 판로가 있다면 충분히 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건설 기계 쪽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건설 기계 부분에서 종목을 좀 골라봤고요. 전진 건설 로봇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데 올해 8월에 좀 상장을 했었고 지난주 금요일 52조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 2.5% 일부 좀 조정 구간을 좀 거쳤지만 단기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어떤 수급적인 어떤 측면들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 기업인데 국내 매출 포지션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 40%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좀 구성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70%가 좀 수출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중에 약 41% 정도가 북미향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한국보다는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고 미국과의 끈끈한 어떤 공급망들을 좀 구축하고 있다는 어떤 이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를 좀 보십니다.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전 관련 이슈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에 관련된 그래서 이전 공약에서 보면 이 인프라 투자 공약을 좀 제시한 바 있었는데 뉴시티라고 해서 10곳의 어떤 지역을 새롭게 어떤 건설하는 그런 계획안들이 이번에 내각 구성 이후에 출범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우리가 전진건설 로봇의 미국향 비중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북미 시장의 인프라 투자 확대의 기조를 우리가 좀 맞물려서 오히려 실적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전후 보건계획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면 콘크리트의 어떤 타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유입량들이 좀 더 단기간 증가될 수 있는 여력들 좀 고려해봤을 때 충분한 어떤 수혜를 우리가 좀 예상해볼 수 있고 지난 8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유해소 물량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있겠지만 3개월 그리고 6개월 도래 물량들은 아직 뭐 발행 전체 주식의 한 1% 그리고 한 1.8% 미만의 물량이 유통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주가 가치의 희석 요인은 굉장히 좀 낮다. 그러니까 이 점도 이점을 좀 볼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뭐 또 주가 가격 형성 구간들을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현재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에선 4,500억, 한 현재 오늘 종가 기준에서 한 4,000억대 초반, 한 3,100억 원 정도 좀 추정 좀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보건 관련된 중요한 어떤 계획들이 구체화된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들이 구체화된 시점에 일정 모멘텀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더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오늘 사실 이 재건주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종목별로 좀 이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네, 맞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저는 뭐 건설주보다는 건설 기계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노이즈 이슈라든가 수급이 일부 반영된 효과, 일부 세론 작용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향 정책 수혜에 관련된 모멘텀들을 좀 더 주목한다는 관점에서 전진건설 로봇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매수가는 제가 3만 원 미만으로 좀 제시를 좀 드리는데, 오늘 3만 원 선에서는 뭐 가격 지지선에서는 한 29,300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계획을 좀 수정해서 3만 500원 미만 분할매수는 좀 유효하다는 점, 목표가 3만 6천 원, 그리고 손절가 2만 2천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집권하면 24시간 내에 네.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번 주에 10대 재건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변영인 대표님께서 꼭 집중하신 부분은 실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인지를 꼭 따져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설 기계 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탑픽은 전진건설 로봇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